요즘 들어 입에서 냄새가 심해졌대요.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혼자만 방에 있었는데 가족이 들어오자마자 방 공기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손주가 안 끼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어딘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환자분들과 함께한 내과 전문의 배정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청명노후 채널은 제 나이 또래인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이라며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냄새는 우리 몸이 보내는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때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혹은 덜 씻어서 그런가? 땀이 많아져서 그런가?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곤 하지요. 하지만 이 냄새, 사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이런 상담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오십니다. 요즘 들어 입에서 냄새가 심해졌대요.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혼자만 방에 있었는데 가족이 들어오자마자 방 공기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손주가 안 끼질 않아요. 이처럼 냄새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가장 먼저 타인에게 느껴지고 또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취가 변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취 그냥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 몸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 몸속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가 내원하자마자 냄새를 맡고 대충 어떤 질환이 있을지 예측하기도 합니다.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는 쇠비린내,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는 단내, 신부전증 환자에게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 등은 실제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체감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냄새를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걸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냄새니까 라며 그냥 체념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냄새이고 되돌릴 수 있는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도 냄새가 거의 없고 어떤 분은 샤워를 해도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진하게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씻는 횟수나 향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 건강, 간 기능, 혈액순환, 심지어는 위염이나 치매 초기 증상까지 다양한 내과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정확히 어떤 병의 신호일 수 있는지, 어떤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를 통해 몸속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아는 순간 당신은 냄새로 병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당신의 삶을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몸이 보내는 냄새의 경고를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치약을 바꿔도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겨울인데도 땀 냄새가 심해서 외출이 두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일이라고 넘기기에는 그 속에 숨어있는 신호들이 너무 많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서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냄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자신의 몸에서는 그런 냄새가 나는 줄조차 모릅니다. 특히 입에서 나는 냄새는 위장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닦아도 사라지지 않는 시큼하거나 금속성의 냄새는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위식도 역류 증상일 수 있고 오래된 위염이나 위궤양, 위암의 초기 증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에도 입에서는 묘하게 쓰고 쇠냄새 같은 향이 나기도 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풍기는 이 냄새는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 뿐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 병이 자라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폐질환이 있는 분들도 숨결이 다릅니다. 폐가 제 기능을 못해 이산화탄소가 잘 배출되지 않으면 썩은 듯한 묵은 듯한 공기 냄새가 숨결에 실려 나옵니다. 몸 전체에서 나는 냄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 뒤나 귀 뒤에서 신내,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단순히 땀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몸속 해독기관인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숨 쉬는 공기 속에 독소를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간이 약해지면 독소가 밖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땀과 피지로 뒤섞여 놓인 특유의 냄새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냄새의 정체는 인노네날이라는 지방산 산화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수록 더 많이 생성되죠. 문제는 이 냄새가 굉장히 잘 달라붙고 은은하면서도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도 금방 다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냄새 또한 시니어분들이 많이 겪는 고민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안에 갇혀 있으니 땀과 세균이 자라기 쉽지만 그보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은 혈액순환입니다. 발끝까지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세포가 산소를 덜 공급받고 그만큼 노폐물도 잘 쌓이게 되어 악취가 심해집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발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쉬운데 이건 피부에 감각이 무뎌져 상처가 나도 잘 모르고 상처가 덧나면서 염증과 세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뇨 초기일수록 발냄새는 몸에서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혀와 입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혀가 하얗게 덮여 있다면 그건 위장의 열기나 세균이 위로 올라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설태가 많으면 입냄새는 더 심해지고 위염이나 헬리코박터균처럼 위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며 암모니아 같은 냄새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냄새가 입을 통해 퍼지면 그 사람에게선 시큼하면서도 묘하게 역한 숨결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방귀 냄새입니다. 이건 누구나 부끄러워하는 냄새지만 사실은 장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고기, 밀가루,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으면 장내 유익균은 줄어들고 나쁜 세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장 안에서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황 계열의 고약한 방귀 냄새가 나고 배에 가스가 자주 차거나 소화가 안 되기도 하죠. 놀랍게도 최근엔 장내 세균 불균형이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방귀 냄새가 예전보다 심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면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장 건강이 나빠졌다는 신호로 더 깊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냄새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검사보다 빠르게 우리 몸의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저 부끄럽다고 예민하다고 넘길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냄새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냄새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냄새의 신호, 그 시작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멈추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들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냄새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라는 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결심부터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향수나 탈취제로 덮는 건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으로 몸 안을 바꾸지 않으면 냄새는 더 깊어지고 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식습관을 살펴야 합니다. 기름지고 단 음식, 밀가루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은 입냄새, 채취, 방귀 냄새까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런 음식은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과 간에 부담을 주며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결국 온몸에서 노폐물의 냄새를 내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바꿔야 합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튀김이나 고기 대신 제철 채소와 나물 위주로 드셔보세요. 마늘, 생강, 미나리 같은 해독작용 강한 채소들은 냄새를 유발하는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려면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소변과 땀인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두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 한 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체내 순환이 달라지고 냄새가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서 독소가 빠지지 않으면서 목 뒤나 겨드랑이, 귀 뒤에서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이럴 땐 간 해독에 도움되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배추와 브로콜리입니다. 이들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노폐물 제거를 돕고 혈액이 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체취도 줄어듭니다. 입냄새가 고민이신 분들 중에는 칫솔질만 열심히 하시고
혀를 닦는 걸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혀에 붙은 하얀 찌꺼기, 설태 속에 입냄새 유발 세균이 가장 많이 숨어 있습니다. 혀는 부드럽고 안전한 혀 클리너로 하루 1에서 2회 앞에서 뒤로 살살 쓸어내듯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아침 세수하듯 가볍게 그러나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양치 후 가글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독한 제품은 오히려 입속에 유익균까지 죽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구강 세정제를 쓸 땐 무알콜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은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귀 냄새가 심해졌다면 장 속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익균이 줄고 나쁜 균이 늘어난 탓이죠. 이럴 때는 하루에 식이섬유를 한 컵 이상 드셔야 합니다. 사과, 바나나, 고구마, 김, 미역, 다시마 그리고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장을 깨끗하게 해주면 방귀 냄새도 사라지고 배도 덜 더부룩해지고 변비도 개선됩니다.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 중 하나가 발입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발냄새는 무좀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혈액순환이 안 돼도 생깁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족욕을 해보세요. 피가 잘 돌고 발의 피로가 풀리면서 냄새도 훨씬 줄어듭니다.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리고 양말도 자주 갈아 신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땀이 나야 냄새가 줄어듭니다. 운동을 통해 땀을 내는 건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는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운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20분만 걷기만 해도 몸 안에서 순환이 생기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독소가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독소가 빠져나가면 입냄새, 채취, 방귀 냄새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느끼고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할 때 몸은 다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냄새는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큰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꾸준한 실천과 내 몸을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단계에서는 이 냄새가 가져오는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거리까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기억에 남고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는 이야기를 어르신들에게서 종종 듣습니다. 손주가 안기려고 하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다는 분도 계셨고 버스를 탔다가 옆자리에 사람이 앉지 않아 속상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고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서글픈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냄새는 운명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조금만 실천을 해보면 우리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냄새도 내 마음이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 그 말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몸의 냄새를 관리하는 일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다시 사랑하려는 첫걸음입니다. 냄새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어르신 한 분이 식습관을 바꾸고 발을 매일 씻고 물을 자주 마시고 매일 20분씩 걷는 습관을 2개월간 이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먼저 말해줬다고 합니다. 요즘 할머니 옆에 있으면 포근한 냄새 나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도 눈물나게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분은 외출할 때마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고 나가신다고 합니다. 몸의 냄새가 바뀌었을 뿐인데 마음의 향기까지 달라졌다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나도 늙었나 보다 하고 외면하지 마세요. 그 냄새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 한 끼, 물 한 컵, 발을 씻는 그 한 번이 내 몸을, 내 인생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바꿔나간다면 어느 날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당신은 향기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향기는 비싼 향수가 아닌 건강한 삶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짜 향기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부터, 발을 씻고 잘 말리는 것부터, 혀를 한번 부드럽게 닦는 것부터,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하루를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달라진 하루를 모아 더 건강하고 빛나는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릴 테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